지금 유럽 방산 시장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진행 중인 장거리 정밀 로켓포 사업, 그 최종 후보 명단에서 독일 KNDS의 유로펄스 시스템이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차지한 것은 미국의 하이마스, 그리고 대한민국의 천무입니다. 노르웨이와 독일, 이 두 나라의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노르웨이는 독일의 최신의 레오파르트 EA8 전차를 도입했고 212CD급 잠수함까지 계약했습니다. 독일은 노르웨이 천연가스의 최대 수입국 중 하나입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얽혀있는 긴밀한 파트너 관계죠. 독일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직접 나서서 노르웨이의 유로펄스 도입을 권고했습니다. 나토 동맹국 간 상호 운용성, 유럽 방산 기반 강화, 공급망 안정성, 모든 명분이 독일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정치적 동맹이 아니라 실제 성능과 신속한 전력화를 선택하겠다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노르웨이가 수십 년간 쌓아온 독일과의 관계를 뒤로하고 내린 이 결정,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답은 바로 과거 K2 전차가 보여준 그 압도적인 성능에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전차 도입 사업 당시 K2 전차는 현지 테스트에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영하 수십 도를 오르내리는 노르웨이의 혹한 기후, 이것은 중부 유럽 기후에 최적화된 장비들에게는 극복하기 어려운 장벽입니다. 하지만 K2 전차는 달랐습니다. 한국의 강원도 산악지역, 그 혹독한 겨울을 견디도록 설계된 시스템이 노르웨이에서 그대로 힘을 발휘한 겁니다. 자동 장전 장치가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정확하게 작동했고, 엔진은 시동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가동됐으며 사격 통제 시스템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정밀도를 유지했습니다. 노르웨이군 관계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우리 환경에 맞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그 결과 K2 전차 54대 도입 계약이 체결됐고 노르웨이는 K방산의 신뢰성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천무가 최종 후보에 오를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배경입니다. 성능으로 증명했고 신뢰를 쌓았고 그래서 다시 선택받은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각국의 안보의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정치적 동맹과 전통적 관계가 무기 구매의 주요 기준이었다면 지금은 즉각적인 전력 증강 효과와 검증된 성능이 최우선입니다. 폴란드가 대규모 K방산 도입을 결정한 것도 에스토니아가 천무에 관심을 보이는 것도 모두 같은 맥락입니다. 노르웨이의 이번 결정은 유럽 방산 시장에서 전통적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제 천무와 하이마스, 이 두 시스템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하이마스는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한 시스템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다수의 나토 국가들이 운용하고 있으며 경량 설계로 뛰어난 기동성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천무는 어떻게 이 강력한 경쟁자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차별점은 화력입니다. 하이마스가 230mm급 로켓 6발을 탑재한다면 천무는 12발을 싣습니다. 단순히 2배라는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장에서 재장전 없이 2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적의 집결지를 타격할 때, 방어선을 무력화할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더 많은 화력을 쏟아부을 수 있습니다. 재장전 시간을 생각해볼까요? 하이마스가 6발을 발사하고 후방으로 이동해 재장전하는 동안 천무는 이미 12발을 쏟아붓고 다음 임무 지점으로 이동하거나 추가 사격 준비를 마칩니다. 시간이 생명인 현대 전장에서 이 차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두 번째는 전술 미사일 운용 능력입니다. 하이마스는 사거리 300km급 ATA-CMS 미사일 한 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매우 강력한 무기죠.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ATA-CMS는 미국의 수출 통제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실전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긴급하게 장거리 타격이 필요한 순간, 추가 미사일 공급이 필요한 상황, 그때 미국의 정책 변화나 국제 정세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맹국이라고 해도 무기 사용과 공급에는 정치적 고려가 개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목격한 것처럼 말입니다. 천무는 다릅니다. 국산 전술 미사일 우레를 2발 탑재할 수 있고 이 미사일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됐습니다. 사거리 290km에 500kg급 탄두를 장착한 이 미사일은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습니다.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동맹국의 정책이 바뀌든 우리 의지대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운용 주권입니다. 폴란드를 보십시오. 이미 하이마스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나토 상호 운용성도 확보했고 미국과의 동맹 관계도 튼튼합니다. 그런데도 천무 288문을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하이마스로 연합작전 능력을 유지하면서 천무로 독자적인 화력 우위와 운용 자율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는 속도입니다. 유럽 방산업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주문이 폭주하면서 생산 능력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노르웨이가 레오파르트 2를 주문하고도 인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반면 K방산은 효율적인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K2 전차 180대를 빠르게 인도한 실적이 이를 증명합니다.
천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보가 긴박한 상황에서 무기를 얼마나 빨리 받을 수 있는가? 이것은 단순한 편의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노르웨이는 러시아와 북극해를 사이에 두고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안보 상황이 급변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게 무기를 주문하고 몇 년씩 기다리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리스크입니다. 당장 필요한 전력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천무가 가진 또 하나의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폴란드의 선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K방산이 유럽에서 성공하고 있는 이유가 명확히 보입니다. K2 전차 180대의 추가 옵션 820대, K9 자주포 672문, FA50 경전투기 48대, 그리고 천무 288문. 이것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폴란드는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로 옆에서 목격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들에게 안보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의 생존 문제입니다. 그런 폴란드가 K방산을 대규모로 도입했다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폴란드는 K방산의 성능을 신뢰합니다. 빠른 납기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까지 논의하고 있다는 것은 장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거래를 넘어선 진정한 파트너십입니다. 노르웨이는 폴란드의 이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K2 전차가 혹한 테스트를 통과한 것도 봤고, 폴란드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봤고, 실제로 빠른 속도로 장비가 인도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노르웨이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K방산은 약속을 지키는 파트너라고. 천무가 최종 후보에 오른 것은 이러한 신뢰의 결과입니다. 혹한 성능은 K2 전차로 검증됐고, 생산 능력은 폴란드 사례로 입증됐으며, 화력과 운용 자율성은 시스템 자체의 장점입니다. 노르웨이 입장에서 천무는 매우 합리적인 선택지입니다. 물론 하이마스도 여전히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성능, 나토 국가들과의 상호 운용성, 성숙한 기술과 안정적인 지원 체계, 이 모든 것이 하이마스의 강점입니다. 노르웨이의 최종 선택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K방산이 유럽 시장에서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아시아 국가의 무기가 유럽에 진출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유럽은 자체 방산 기반이 탄탄했고 정치적 동맹으로 묶인 폐쇄적인 시장이었습니다. 그 장벽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K2 전차로 시작된 신뢰가 천무로 이어지고 있고, 폴란드의 성공 사례가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국 기업들의 수출 실적이 좋아진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요 플레이어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노르웨이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되든 천무가 최종 후보에 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큰 성과입니다. 독일이라는 전통적 강자를 제치고 그 자리에 섰다는 것, 유럽 국가가 K방산을 진지한 선택지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변화의 본질입니다. K방산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력, 실전을 고려한 설계 철학, 효율적인 생산체계,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신뢰, 이 모든 것이 쌓여서 지금의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노르웨이 장거리 로켓포 사업은 그 여정의 한 이정표입니다. 전 세계는 K방산의 성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성과와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발전 소식을 발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